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증시 공정한 게임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여기서 한국 증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비교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 증시 PBR 있잖아요. 주가 순자산 비율. 네네, PBR. 이게 지금 0.8배인데 대만은 1.7배래요. 그렇죠.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이 자료에선 만약에 상법 개정으로 이 격차가 딱 절반만 줄어도 코스피가 5천, 심지어 6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전망인데요. 그렇죠. 그 나심탈레브 얘기도 나오던데 불공정한 게임에서 이기려면 규칙부터 바꿔야 한다. 딱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이 자료에서는 상법 개정 논의를 꼽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또 그동안은 사실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 권리가 좀 실질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자사주 얘기도 있었죠? 네네. 예를 들면 그 자사주 처리 방식 바꾸는 거요. 기업이 사들인 자기 주식을 주가 관리에만 쓰지 말고 아예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주주 환원 용도로만 쓰게 하자.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한 예시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변화 가능성이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요즘 투자에 관심 많은 20대 청년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준비를 요구하는 걸까요? 자료에서 좀 제시하는 게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냥 상법 개정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고 주주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그 구조 자체를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뉴스 제목만 볼 게 아니라 그 속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기업이 어떤 구조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러니까 지배구조나 경영 방식 자체를 좀 공부하기 시작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 루이 파스테르 말처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그런 맥락이겠네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리 좀 대비해야 한다는 거.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법 바뀐다. 이걸 넘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나온 비유 중에 자본시장이란 운동장이 평평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있었어요. 이게 딱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오너 리스크다, 불투명한 지배구조다 해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런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되면 단타 매매 이런 거 말고 정말 기업 성장이랑 같이 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또 소액주주도 진짜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동안은 한국 시장은 안 된다 이러면서 미국 주식으로 많이들 가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제대로 된 장기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약간의 희망,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1985년 서초동 비유도 나오던데. 네. 비닐하우스 촌이 빌딩 숲 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약간 그런 변화의 문턱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교수님 그 운동장이 평평해진다는 게 사실 좀 이상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그 견고한 지배구조나 기득권의 저항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그냥 순탄하게 갈 거라고만 보는 건지? 그 지적 아주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저항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상법 개정을 통한 규칙의 변화, 그 자체가 기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예를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거나 하는 놀이들 있죠. 네네. 그런 걸 통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기존 관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어떤 견제 수단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도적 기반이 일단 마련되면 장기적으로는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변화가 이미 시작됐거나 아니면 곧 닥칠 텐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이라는 잠재적인 큰 변화는 한국 증시의 어떤 게임의 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에 기반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단순히 주가 오르겠지 이런 기대감을 넘어서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좀 더 성숙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변화를 읽고 공부하고 또 대비하는 것. 네,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좀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을 보시는데 좀 유용한 관점을 더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이런 공정한 지배구조로의 전환이요. 이게 단순히 주가 상승이나 투자 환경 개선, 이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기업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파급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